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이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의료 의사로서의 생활을 마무리한 그 시점에서 그동안에 단편적입니다만 제가 의료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그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정 대란 동안에 제가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의사 출신의 국회의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혀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또 색안경을 끼고 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그렇고 어쨌든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우리 젊은 어디 학생들이나 전공인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기도만 하고 지냈다가 이제 오늘 제가 20몇 년 동안의 그 수술에 대한 에피소드를 3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빅5 병원의 전임 원장들, 선배 원장들, 또 각 대학병원의 그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각 대학병원의 병원장님들이 물론 뭐 다 지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보건복지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올 때 주로 서울에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제가 추측하기 때문에 또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도 많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40년 전부터 이 의료 수가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때그때 지적하고 고치도록 노력하지 않고 각자 도생식으로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렇게 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을 우리가 카피를 했는데 복사를 했는데 일본은 시대가 바뀌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출생이 줄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런 등등의 그 시대에 맞추어서 의료보험 제도가 변화가 되면서 많은 그 융통성을 가지고 발전해 갔어. 지금도 저희들보다도 의료 수가는 한 5배 이상 비싼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잘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특히 의료계 지도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로까지 번져서 젊은 후배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초선 때는 제가 보건복지상임위를 3년을 했습니다. 재선부터는 제가 재정경제위원회를 했고요. 그 재경위가 우리나라의 그 기획재정부가 그 국민생활국을 통해서 의료보호나 또 의료정책이나 세제시를 통해서 수가나 제도나 그게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재경위 활동을 6년 했습니다만 그리고 재경위원장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 활동 안에 의료보험 제도가 2000년에 건강보험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직장보험, 지역보험, 농어촌 보험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통합주의를 채택을 했는데요. 그런데 2000년대부터 건보제도라는 것은 의료사회화가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의료사회주의화가 됐다. 그러니까 정부가 완전히 컨트롤하는 거죠. 수가도 조절하고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에 1.5%에서 1.9% 이상 뭐 인플레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이상 수가를 증가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협의는 같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료계 지도자들이 나약해서 제대로 그 문제를 그 파헤치고 그것을 고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는 말씀을 아까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의료계가 내상이 굉장히 깊다. 멍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 이 멍을 해결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저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런 수많은 의사가 많이 나오고 이번 사태로 대학병원의 교수들이나 종합병원의 그 뜻있는 사명감 넘치는 의사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명감도 많이 상처를 입고 다시 이게 회복되는 데는 또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국민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의사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 반성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감을 더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고생한 만큼 보답을 못 받아도 그 갭을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 의사가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과 또 정부 또 국회 정치하시는 분들 관료들이 모두가 다 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우리 의료계는 의료계 지도자들이나 또 의료 정책을 하는 그런 교수분들도 잘 연구하셔서 이 좋은 그 제도가 상처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발전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면요. 대학병원도 이제는 대학병원도 수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는 교육, 진료, 연구 이것을 최소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8, 90%가 진료입니다. 그 교육이 1, 2%고 연구는 뭐 그 진료를 통해서 생기는 임상 연구나 좀 이렇게 될까 실질적으로 기초적인 연구는 거의 할 수 없을 지경으로 교수님들이 그렇게 다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은 의과대학 학생은 한 4, 50명인데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 교수가 몇 명이에요? 수백 명이죠. 삼성병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균관대학의 학생이 몇 명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성균관대학 의과대학 학생 몇 명에 삼성병원에 서울 삼성병원에 임상교수나 교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도 남발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그 수도권에 2차 병원 짓는다, 다른 병원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한 5, 6천 병상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저 밑으로 평택까지. 안산, 평택 뭐 등등 해서.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돈을 그 대학에 더 투자를 해서 교수님들에게 더 많은 교수들이 근무를 하고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주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가 6살, 7살 때죠. 지금 따지면 그전, 몇 년 전입니까? 제가 지금 76이니까 한 40년 전에요. 제가 재벌병원 설립 반대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하고요. 그래서 몇 번 세미나도 하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랬는데 왜 내가 그렇게 했느냐. 제가 미국에서 의사생활도 하고, 일본도 제가 다 가봤습니다만, 재벌이 우리나라식으로 재벌이 큰 대형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벌이 병원을 만들면 우리 국민들 부자인 재벌이 병원을 만들면 좀 치료비도 싸게 해주고 많은 우리에게 혜택을 줄 거 아니냐. 근데 왜 정의화 원장님 그걸 반대하느냐. 그렇게 말한 우리 국민도 있었습니다. 부산 시민 중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재벌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것 저는 반대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좀 이야기가 깁니다만 조금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재벌이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을 걱정하고 의료를 걱정한다면 서울대학이나 훌륭한 대학병원들, 지방에도 좋은 병원들에 도네이션을 해줘서 1년에 수천억씩이라도 도네이션을 해줘서 그분들이 정말 병원도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고 연구시설을 갖춰주고 그렇게 하면 된다. 재벌이 직접 하는 것은 안 된다. 재벌은 기업을 하면 되는 거다. 의료는 의료인에게 맡기고 또 의료인들은 또 다른 그 자산가들과 힘을 합쳐서 그렇게 가고. 지금 미국에 우리보다도 의료 수가가 10배, 20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병원들이 어려운데 그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 하는 겁니다.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쾌차했다, 또 죽을 목숨이 살았다. 그러면 꼭 죽을 때나 살아있으면서도 정리를 하거나 도네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미국의 병원들이 발전해 가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죠. 저는 의료라는 것은 개인이 치부하기 위해서 있는 병원이 아닙니다. 이 병원은 우리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의식하고 그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그 병원의 원장이나 그 임상 과장들도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고 재벌병원이 삼성병원
또 현대 아산병원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되 지금부터라도 그 재벌들이 그 병원에 자체적으로 경영해서 돈을 벌고 하는 거기에만 심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아산병원이 이번에 그 작년인가 1년에 2조 7천억을 벌어서 총 매출액이라고 그러는데요. 2조 7천억 중에서 3,690억인가 이익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연구나 또 더 많은 임상 교수가 있어가지고 충분한 대우를 해주면서 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한 전공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공의가 어쩌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그 전공의 퍼센트가 다른 선진국은 10% 15%인데 우리 아산이나 삼성이나 빅5 병원들 보니까 30% 정도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공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게 아니죠. 전공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그 분모가 되는 임상 교수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다. 그 숫자가 많아지면 자연히 그 퍼센테이지는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도 빅5 병원도 전국의 환자를 그렇게 서울로 오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박리담회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자기들은 살아가는데 다른 병원들은 어려워져. 결국은 이것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의료계 리더들이나 그 빅5를 위시한 그 각 병원의 원장들이 심사숙고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서울대학은 그 데이터를 보니까 매출이 1조 얼마 1.2조던가요? 그랬는데 한 580억인가 적자라고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은 아주 정직하게 한 겁니다. 안 그러면 그게 적자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서울대학은 제 기억에는 교수님들의 일부는 교육부에서 급여가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의료보험 수가가 그만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서울에 있는 각 대학병원들이 뭐 고려대학도 마찬가지고 자꾸 분원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학은 분원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금 계획 갖고 있는 거 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한 독지가들이 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대학이 대학답도록 연구도 하고 진료도 하고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 훌륭한 의사가 많이 나오도록. 제가 말하는 훌륭한 의사는 종합대학병원을 운영하는데 진료에만 또 수입에만 급급하는 그런 대학병원에서 교육받고 나온 의대생들이 거기서 수련을 받고 나와서 뭘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그 대학병원들이 정말 교육과 연구를 더 많이 하고 더 훌륭한 의사가 많이 나온다면 거기서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전문의사 되어서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차이는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후자의 그런 훌륭한 대학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국민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제 다 후배들입니다만 우리 후배 의사들도 반성과 성찰을 꼭 해주시고 정부도 싼게 비지떡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재정 이상의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비가 굉장히 많은 거죠. 정부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어쩌면 2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급여나 또는 실손보험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또 뭐 한약이다, 뭐 한이다,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의료들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지방의 사람들이 종합검진까지 서울 가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제가 많이 보거든요. 우리 부산에서도. 그 사람들이 가면 왕복, 교통비, 식사비, 숙식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국가로서는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마지막 드릴 말씀은 우리 대학의 그 교수님들을 위시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꼭 염두에 둘 것은 뭐냐? 이제는 예방 위주의 일을 해가야 됩니다. 질병이 생기고 난 뒤에 치료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그 질병이 좀 덜 생길 수 있게끔 국민을 계도하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 수명도 더 길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료진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부와 손잡고 또 언론도 도와주시고 해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보 재정도 좀 더 확충될 것이고, 정부도 원래 약속했던 예산의 20%, 건보 재정의 20%를 지원해 주시고요. 제가 조사해보는 14%밖에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바로 잡아주고 해서, 그리고 OTC 약도 자꾸 확대시키고, 약이라는 것이 독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다 알리고요. 약이 보약이 아니거든요. 그 약은 뭐든지 비타민도 먹으면 결국은 간을 통해서 그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꼭 필요한 약만 먹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우리 의료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제가 수술에 관계됐던 제 서너 차례의 이 유튜브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원고 없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좀 두수도 없고 또 이게 중언부언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